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인생에서 선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목을 갖추면 선택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사실 선택을 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안목은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선택이 좋다는 건 아는데 쉽사리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앞둔 분들께 제가 용기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듭니다.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기질 검사를 해보고 알게 된 게 제가 자극 추구 성향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가 상위 10% 이내에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나 이런 데 이끌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남들은 안 하는 것들에 저는 자꾸 궁금하고 호기심이 들고 이끌려서 거기에 자꾸 몸이 가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가기만 하냐? 그렇진 않은 게 제가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은데 겁도 많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저는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너무 궁금한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기질은,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은데 겁도 많은 기질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 제가 진짜 공감을 했는데 제가 그런 저 스스로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겁이 날 때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스스로를 다독였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이 선택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쭉 밀고 가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잘못됐을 때도 아니야,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하면서 덜 후회하는 태도를 갖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전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의 이런 단점들, 이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극복하게 된 케이스죠. 좀 선택을 앞두고 후회할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저에게 건네는 말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들을 건네냐면요. 첫 번째, 실수해도 계속 나아가면 티 안 난다. 사실 인생에서 실수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흠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건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흠집 없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계속 쓸만한 물건들, 계속 다듬다 보면은 우리가 그 물건을 오래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흠을 안 내고 완전 소중히 막 결벽증처럼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가 나도 그래도 잘 다듬고 보수하고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입시할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거의 한 4시간 정도 한 장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실수가 없을 것 같나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삑사리가 나거나 색을 잘못 칠거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이 실수를 수습하려고 계속 붙잡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놀랍게도 종이가 뚫립니다. 정말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수채화는 물을 쓰는 그런 미술 도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이가 나중엔 뚫리게 돼요. 그리고 연필로 하면 안 뚫릴 것 같죠? 연필도 이게 계속 종이 위에 마찰을 가하는 거잖아요. 종이도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계속 수습하려고 붙잡고 있다 보면은 결국 종이는 뚫리고 옆에 있는 부분은 완성이 안 되고 그림을 오히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수한 부분을 그냥 넘기고 옆에 있는 부분을 채우고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수한 부분이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리고 말 안 하면은 너 이거 틀렸었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 니키님의 마술 공연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니키님이 저 이번 공연에서 실수 진짜 많이 했는데 어떡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티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몰라요. 내가 실수한 거는 나만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차라리 수습하고 이걸 쭉 나가다 보면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 후회되는 혹은 실패 같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종이가 뚫린다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손목에 그 문에 긁혀서 흉터가 났었는데 그거를 계속 뜯어서 원래는 정말 작은 흉터였는데 나중엔 아예 지금까지 30이 넘어서도 남아있는 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오히려 잘 덮어두고 회복하게 두고 그 딱지를 냅뒀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아가세요. 내가 나아가고 다른 일들로 내 시간을 채우면 그 실수는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고 나아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잘못됐을 경우 책임지거나 수습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까 그랬잖아요. 니키님이 마술했는데 티가 안 났다고. 그게 왜 티가 안 났냐면요. 좀 불이 안 붙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수인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니키님이 딱 불이 안 붙자마자 씩 웃으면서 다시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었던 사내부 공업님이 깍 하고
너무 멋있어, 너무 귀여워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호응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 마술사여도 실패나 실수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니키님이 말하길 그거를 진짜 잘 수습하는 게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거기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인생에서 그런 성숙함을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수를 아예 안 하는 완전 무결한 삶보다 실수하더라도 뚝딱뚝딱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도전을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너 그거 수습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근데 막연히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보다 책임진다면 뭘 책임져야 되지? 라고 뾰족하게 질문하는 게 덜 두렵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할 때요. 유튜브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라고 질문하니까 그럼 다시 취업하면 돼. 그냥 디자이너로 다시 돌아가면 돼. 아니면 외주 일하면 돼. 라고 대답을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고 도전을 하니까 오히려 쭉쭉 그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수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뭔가를 도전하면은 차라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서 덜 두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 자체가 막연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막연함을 없애는 과정 자체가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뚜렷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수를 완전히 없애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변수를 다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MBTI가 지독한 J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책임질 것까지 생각하고 하면은 후회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내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나다. 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엄청나게 후회하곤 해요. 자책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저는 헤어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참을 걸 그랬나? 그냥 좀 잘 지낼 걸 괜히 그런 소리를 했나? 막 이런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를 다독였던 게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걱정하는 건 나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진 게 결국 나를 위함이었다는 걸 다시 상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타자화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나를 위해서였어 라는 것만 하나 기억을 해내잖아요. 그럼 아무리 당장 힘들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가 잘 안 돼도 그래도 과거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과거의 나를 믿어보자. 걔가 내 걱정 제일 많이 했고 걔 이렇게 될 것도 예상했어. 그니까 믿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 믿음에 보답을 하듯 그게 나중에는 좋은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제가 아까 말했던 앞선 것들을 하더라도 후회가 들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스스로에게 계속 다독여 주세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이 한 결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믿자라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을 믿으면 훨씬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덜 두렵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애초에 정답은 없다. 그러니 틀리지도 않았다. 제가 진격의 거인을 보는데요. 그 선배들이 주인공 보고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나서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계속 갈등을 하거든요. 아,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캐릭터 리바이 있죠. 리바이 병장이 나와서 그 주인공 에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널 지켜줄 거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 말이 꼭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만화를 다 보고 난 후에도 이 리바이의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결국에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에렌이 잘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의 방식대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서 이 엔딩을 맞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걸 따라 라고 한다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그래요. 제가 지금 정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요. 사실 살다 보면은 정답처럼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를테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뭐 책을 읽어라. 운동을 해라. 근데 이런 정말 좋은 말들조차도 사실 정말 정답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어요. 인생은 엄청나게 주관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랜덤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대로 쓰여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공식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세상이 들이미는 정답과 기준들 있잖아요. 뭐 이 정도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때 결혼해야 된다. 돈을 이만큼 모아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상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준들을 만날 때 되게 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로 하는 게 그랬죠. 이렇게 불안정한 직업을 해도 되는 게 맞는 걸까? 왜냐면은 이게 막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평생 배운 건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도나 스위스에 사는 나랑 동갑인 여자애를 한번 떠올려 보자. 근데 걔가 나처럼 살고 있을까? 근데 그 나름의 자기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혹은 우주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해진 건 없겠다. 고로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됐다고 해도 이게 영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살면서 후회되는 선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막 돌이켜보면은 크게 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야 한다라는 모습과 기준이 허상이라는 걸 알면요. 정답과 기준 때문에 얽매이고 후회하는 일은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황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답을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후회할 걱정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결혼을 진짜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뭐 사람들은 뭐 바뀐 거 아니냐. 생각도 자주 바꾸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그럴 줄 알고 일기장에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저에게 쓴 협박문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지만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 내가 이거를 책임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대답을 했고, 또 기준이라는 게 꼭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게 없다면 내가 지금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는 결혼하는 게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의 다독인 말들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선택을 한 거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설렘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정말 많은 선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되었든 사실 용기를 갖고 하셔도 된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 하면은 그 두려움이 설렘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번 컨텐츠도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요. 안녕!